자, 안녕하세요. 자, 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라는 부제로 1년 동안 같이 경제 수업을 좀 해나갈 이민우라고 합니다. 자, 먼저 시간에 오리엔테이션을 잠시 올렸는데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일부 학생들이 좀 소리가 좀 울린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착용하고 기존에 찍었던 강의를 다시 한번 좀 찍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들려야 여러분들 집중력 있게 수업에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좀 찍고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화이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선 프린트물 여러분들 꼭 프린트를 해오셨죠? 이거 해오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화면에 띄워놓고 눈으로 건성건성 보려고 하지 말고 꼭 반드시 출력을 해서 펜을 좀 옆에다가 준비를 해서 저하고 같이 수업에 임해주길 바라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가장 경제를 배울 때 첫 번째 대단원이 경제생활과 경제문제라고 하는 대단원 속에 중단원으로는 경제생활이 뭐냐? 또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경제 문제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에는 뭐가 있고 각각의 경제 주체 역할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걸 살펴보는 단원이 바로 대단원 1단원입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재미있게 살자. 이왕 사는 인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미있게 사는 것이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이왕 사는 인생 열심히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 학창시절도 그동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한번 마무리를 끝까지 잘 좀 해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원이에요. 대단원,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경제생활이 뭐냐? 경제생활을 누가 하는 거니? 그냥 경제를 배운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경제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경제생활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자,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경제활동의 의미.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죠?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에는 뭐가 있어요? 뭐 수없이 많죠. 그죠?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것들에 이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재화와 서비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이 재화와 서비스라고 하는 건 이제 밑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야. 그죠? 그러면 이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죠? 일해야 되겠죠. 일하고. 그죠? 일을 하면 결국 이유가 뭐예요? 일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고. 그죠? 돈 버는 목적은 뭐야? 쓰기 위해서. 자, 이처럼 재화와 이러한 우리 인간에 필요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일하고 돈 벌고 쓰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우리는 경제생활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방법 말고 이걸 얻는 방법은 불법적인 행위밖에 없어요. 그죠? 남의 걸 뺏는다든지 훔친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수준 높은 표현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바꿔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도 우리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나 일하러 갔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나는 생산활동에 참여했어. 즉 생산활동을 했어 라고 해서 이 일한다는 의미가 바로 생산이라는 의미예요. 생산한다. 그 다음에 이거부터 볼까요? 쓰는 행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소비한다 라는 표현을 써요. 소비. 자, 소비하는다 라고 해서. 그러면 이 돈은 버는 것을 우리는 생산, 소비 말고 이제 이걸 뭐라고 표현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건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그죠? 돈 버는 과정을 우리는 분배받았다. 이 분배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용어예요. 생산하고 분배받고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을 우리는 경제활동이라고 한다. 이거를 꼭 유념해 두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표현도 그냥 일하고 돈 벌고 썼어 이것이 아니라 생산활동하고 분배받아서 소비활동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더 세련된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좌측에 보면 간단하게 이제 작은 글씨로다가 일상생활 속의 경제생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요. 그죠? 때로는 지금처럼 여러분들 수업을 듣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의 진료를 받기도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생활이 일어나는
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죠. 결국 일상생활이 결국 경제생활이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경제생활과 다양한 삶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면서, 즉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영역들, 분야의 생활들과 이제 유기적으로 같이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데, 자, 그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자, 이건 교재는 없지만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사회생활, 즉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했어요. 그냥 아침에 눈 떠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이 일상적인 생활은 하다 보면 여기에는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선거도 하잖아요, 내일 모레. 그러면 정치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문화 활동도 하고, 또 환경과도 연결되어 있고, 또는 과학기술, 또는 윤리, 이런 것들하고도 이제 다 연관이 되어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보면 방금 전에 계속 얘기했던 경제생활이 어딨나? 경제생활은 빠졌어요. 왜 빠졌겠어요?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에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경제생활이 없이는 이런 것들 의미가 없다 해서 바탕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경제생활이 없으면 어떨까요? 보세요. 이것처럼 경제생활이 없으면 이거 이런 것들 아무 의미가 없다. 경제생활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생활 없는 이러한 것들은 그죠? 큰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경제활동의 경제생활의 유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자, 경제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하고 돈 벌고 쓰는 모든 행위를 경제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하고 이것을 우리는 무슨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일한다, 생산활동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자, 그래서 생산활동 첫 번째, 자,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아는 단어나 이런 거 제가 이제 질문성의 표현을 하면 그냥 머릿속이든 아니면 입으로도 이렇게 계속 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 생산활동이란 뭐냐? 말 그대로 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자,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됐어요. 당연한 거죠. 그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농부들이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농업 또는 제조업, 뭐 당연히 생산이에요. 그죠? 생산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생산의 의미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이미 만들어진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이게 무슨 얘기냐?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모든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자, 이거는 이해하겠죠? 그죠? 뭔가 만들어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아기 인형을 만들어서 대박을 쳤어요. 그죠? 어떤 아기 인형이냐면 너무 귀엽죠. 자, 이 아기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대박을 쳤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한번 생산활동에 참여해봐야지라고 해서 저도 한번 따라서 이 아기 인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생산활동에 참여를 해봤다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런 똑같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들어 보니까 너무 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이걸 시중에 내놨더니 별로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낮단 얘기죠. 그러면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어떻게 폐기시킬 수도 없고, 이걸 고민하다가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기존에 만들어진 재화에 요거를 한번 불어넣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이 얼굴 부분이 문제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수술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롭게 이거를 쫙 바꿔서 딱 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박이 난 거야. 그죠? 먼저 번에 제가 만들었던 것은 사람들이 그냥 100원에 살까 말까 별로 사람들이 찾지 않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냈더니 사람들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다가 엄청나게 가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생산활동이다. 꼭 새로운 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거에 대한 가치를 늘리는 활동도 생산활동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 수 있냐면 운송 또는 저장업 또는 판매 행위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는 생산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이것도 다 여러분들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신문 배달한다든지 우유 배달하는 이런 행위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 생산활동 참여했고요. 이제 두 번째. 돈 벌고. 이 돈 버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렇죠. 분배. 자, 그래서 여기에 분배 활동이다 해서 분배. 자, 분배는 뭐냐면 돈 버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돈 버는, 이 여러분들 대가, 이 경제적 대가를 주거나 받는 행위거든?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다가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요. 즉, 생산에 참여해야 된다. 뭐 생산에 참여 안 하고서 누워서, 그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생산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에는 딱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나 돈 벌었어 라고 하면 네 가지 유형에 밖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대중적인 것, 그죠? 가장 보편적인 것이 뭐냐면 내 노동력 갖고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겠죠. 이것이 바로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예요. 노동.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빨강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노동. 자, 노동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나는 솔직히 부모님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수십 층짜리 빌딩이라든가 또는 엄청나게 큰 땅을 나한테 물려주셨다. 그럼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굳이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할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지라고 얘기를 넓게 표현합니다. 토지. 자연자원까지 다 포함된 이런 개념으로 토지라는 개념으로다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건 없어요, 사실은. 토지는 별로 없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수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다. 그럼 굳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 돈을 가지고 돈 버는 게 낫지, 굳이 남의 밑에 직장 생활 하는 것보다는 낫을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돈을 얘기하는 자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본. 자, 그리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근데 나는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다. 난 죽어도 그 짓은 못한다 라고 하면 뭐밖에 없는 거야? 내가 직접 사업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는 경영,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이 네 가지, 노동, 토지, 자본, 경영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형태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대가의 유형이 이거에 따라서 약간 달리 불러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월급 받으러 가는데, 야, 오늘 나 이자 받는 날이야. 이런 표현은 안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표현을 써줘야 되는데, 자, 노동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그러냐고? 일반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는 임금, 이렇게 표현한다. 임금, 그죠? 임금을 받았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대가는 뭐라고 합니까? 땅을 빌려줬어요.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걸 우리는 땅지자, 지다, 땅의 대가, 지대, 이렇게 표현해요. 건물 같은 거라면 물론 이제 임대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자본, 돈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이자, 이렇게죠. 그럼 내가 직접 경영을 했어요. 그 경영을 한 결과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윤, 그렇죠. 이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화폐 형태로 이루어지는 소득의 형태고, 요거는 생산 요소, 실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에 상응하는 대가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법으로 어쨌든 소득을 얻어서 결국 소비 활동을 진행을 한다.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소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경제 활동의 세 개 유형입니다. 생산 활동, 분배 활동, 소비 활동,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에 잠시, 그러면 과연 이런 경제활동을 가지고 이것이 생산활동이냐 분배활동이냐 소비활동이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빨리 읽어보세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안 하고 그냥 눈으로 그냥 머리로 무슨 영화 보듯이 그냥 감상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기억에 남질 않으니까 같이 볼게요. 자, 은행원이 예금을 받는 것은 무슨 활동이냐? 생산이냐, 분배냐, 소비냐? 또는 개인이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것은 과연 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이거 볼까요? 은행원이, 내가 은행원이야. 자, 은행원이 여기 앉아가지고 예금을, 손님들의, 고객들의 예금을 받는 행위, 이것은 뭘까요? 그렇죠. 생산활동이다. 그죠? 생산활동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건 개인이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이자를 받는 거, 이건 뭐겠습니까? 이자를 받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은 당연히 분배활동이다 해서 분배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구입하는 거, 사는 거, 이건 소비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겠지만, 요것만 구분을 잘 해주면 됩니다. 자, 요 사람이 밀가루를 구입한 목적은 뭐야? 밀가루를 지가 집에서 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빵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팔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밀가루를 구입한 행위는 그래서 뭐라고? 그렇죠. 생산이에요. 생산. 비로소 여러분들 가정에서 밀가루 구입하는 이유는 당연히 집에서 뭐 이걸 가지고 칼국수를 만들어 먹든 수제비를 만들어 먹든 하기 위해 소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비로소 소비 행위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만 구분 잘 해주면 나머지는 크게 아마 어려운 것이 없을 거다. 자, 이제 교재 6쪽에 빨리 이제 뒤쪽이겠죠. 넘기세요. 넘겨서 10번 문제가 나옵니다. 10번 문제. 빨리 한번 눈으로다가 쫙 훑어보세요. 이건 진짜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이제 수업 중에 간간히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푸는 시간을 주긴 줍니다. 근데 많은 시간은 못 주고 짧은 시간 동안 주니까 시간이 부족하면 잠시 스톱 눌렀다가 다시 한번 풀어보고 재생 버튼 눌러서 같이 저하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해당하는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뭡니까?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이것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생산활동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생산활동의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택배기사 갑은 주문을 받은 상품을 배송했다. 뭐 당연히 생산활동이겠고요. 보험설계사 을은 연금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이것도 역시 생산활동이다. 중학생 병은 아버지께 드릴 선물로 넥타이를 구입했다. 이거 구입했으면 당연히 소비 행위겠죠. 그래서 이거 일단 답은 3번 나오는 거고요. 고등학생 정은 귀걸이를 만들어 팔기 위해 재료를 구입했다. 똑같이 이것처럼 구입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생산하기 위해서 구입한 거기 때문에 생산의 범죄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업자 문은 수입업자의 물품을 유상으로 보관 및 운송, 이걸 통해서 그만큼 이 상품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이기 때문에 생산활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이제 경제활동의 주체와 객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건 뭐냐면 주체는 주인이잖아요, 주인. 객체는 뭔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담당자들, 이것이 경제의 주체야. 누가 하느냐, 이거죠, 누가. 자, 여기에는 크게 4가지 경제 주체가 있는데요. 일단 우선 첫 번째, 주로 소비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집단. 그래서 소비활동의 주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자. 우선 요거부터 정리합시다. 소비활동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가계라고 얘기합니다. 가계. 여러분들 각 가정, 이걸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소비를 담당을 하고 있고, 결국 가계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수요자 입장이고요. 야, 요거는 꼭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노동, 토지, 자본이라고 하는 생산 요소는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일했다 그러면 내 노동력을 공급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공급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활동의 주체인 가계가 소비활동을 하면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뭘까요?
요 목적, 뭐뭐 극대화. 당연히 여러분도 소비하면서 뭘 느낍니까? 왜 소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만족. 스톱. 여기까지 쓰고 여기 빈 공간은 좀 여러분도 여기가 뭐 쓸 거예요. 또 홀랑 또 크게 다 만족 이렇게 써놓은 사람 있을까요? 요게 뭐 쓸 겁니다. 자, 이 만족이란 표현은 초등학생, 뭐 누구나 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표현인데, 자, 우리는 또 경제를 이제 배우잖아요.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의 차이는 어휘의 차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만족이란 말 대신에 좀 더 세련된 표현을 한번 우리가 찾아볼게요. 뭘까요? 자, 과학과 선생님들한테, 이분들 경제 안 배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선생님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소비하면서 뭘 느끼시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족 극대화. 아, 그렇죠. 만족 극대화. 만족 극대화. 선생님은요? 만족 극대화. 아, 이 과학 선생님들은 이 만족이란 말밖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만족이란 말 대신에 세련된 표현 뭐라고요? 자, 혹시 아는 사람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효로 들어 시작합니다. 효. 그렇죠. 용이란 말을 씁니다. 효용 극대화해서 효용이란 말도 써요. 앞으로는 만족 극대화하는 말보다는 효용 극대화하는 말라는 말을 더 많이 쓰게 될 테니까 귀에 익을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이건 다 아는 거예요. 생산활동의 주체야. 물건을 만들어 파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경제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 생산활동의 주체. 기업은 제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고요. 반대로 생산 요소는 노동, 토지, 자본은 소비하는 입장이에요. 그죠? 그 사람을 써서 또는 기계를 들여와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생산 요소는 소유자의 입장이고요. 목적, 생산활동의 목적은 뭡니까? 그럼 다 알죠?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다.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재정활동, 나라 살림의 주체다. 이건 뭐냐면요. 가게와 기업만 있으면 기본적인 생산활동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누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힘약한 사람을 막 괴롭히거나 그러면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전반적으로 나라 살림을 이끌어나가고 한 국가를 운영하는 경제 주체. 이게 바로 정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부. 자, 그래서 재정활동 또는 나라 살림의 주체고 세금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자, 그러면 정부의 목적은 뭘까요? 정부의 존재 목적. 어느 특정한 한 사람, 집단만의 만족을 위해서, 이윤을 위해서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익히 알다시피 무슨 국가? 그렇죠. 복지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도 스탑, 또 세련된 표현 하나 배웁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아직 경제를 잘 배우지 않은 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그죠? 아, 요 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나라 살림을 하는 정부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복지극대화 아닌가요? 뭐라고요? 복지극대화 아닌가요? 그렇죠. 이 복지란 말밖에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지란 말 대신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요 표현. 뭐라고요? 생극대화. 후생이란 말도 쓴다. 그래서 사회적 후생, 이것은 바로 복지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가게, 여긴 기업이었고요. 정부가 있었어요. 그죠? 자, 하나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냐면 이것만 있으면 한 나라, 한 국가를 구성하는 거고요. 이것까지만 있으면 사실은 자급자족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산할 수 없는 거는 도저히 우리가 소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비로소 요거 외국이라고 하는 경제 주체가 있을 때 서로 필요한 것을 상호 교환하는 그 무역이 이루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수출입 또는 무역의 주체인 외국이라고 하는 경제 주체가 있다. 이것은 서로 자기네 나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주체는 가게, 기업, 정부,
외국이라고 하는 4개의 경제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했으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은 경제활동을 해나가는 담당자들이고요. 이게 대상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도대체 뭘 생산한다는 거고 뭘 소비한다는 거냐 이거예요. 이 대상이 되는 거, 이게 바로 경제 객체예요. 경제 객체. 무엇을 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경제 객체에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거를 좀 중점으로 요거 2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요거예요. 그죠? 요거. 자, 요거는 일단 생산물 그리고 생산 요소, 요 2개가 경제 객체인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많이 통칭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생산물 중에서 뭐로 2개로 나눠주는데 뭐냐? 만족감을 주는 유형의 물질. 이게 뭐냐? 우리 인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그냥 물질적이에요. 손으로 만지고, 그죠? 또는 눈으로 볼 수 있고 형체가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화 이렇게 표현해요. 재화. 그런데 재화만 있다고 해서 우리 인간 생활을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아, 뭔가 부족해요. 뭔가 2% 부족해. 이것만 있으면. 무슨 얘기냐면, 좀 막 덩어리가 가려워 죽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 정 가운데 손도 안다고 하는데, 손도 안다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물질적인 거. 요거죠, 요거. 효자손. 이거 있으면 그냥 이거 최고란 말이에요. 그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없어요. 이 물질적인 게 없고, 주변에 친구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어디 미치겠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막 벽 등에다 대고서 긁으면, 너무 좀 궁색 맞고, 그렇죠?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떤 친구가 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야, 이거 등 가운데 좀 긁어줘. 그럼 친구가 탁 긁어주면 너무 시원하단 말이죠. 이것처럼 사람의 어떤 도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서비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서비스. 만족감을 주는 무형의 인간 활동이다. 그죠? 그래서 의사의 진료 행위라든가, 여러분들이 것처럼 수업을 받는 행위라든가, 뭐 이런 것들, 또는 어떤 예술, 그죠? 뮤지컬을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 요소에는 아까 계속 나왔어요. 여기 생산 요소 이런 데도 막 나오죠? 바로 뭐가 있다? 노동, 토지, 자본이 있다. 이 3가지. 그죠? 이것이 중요한 3대 생산 요소고, 이것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뒷장으로 이제 정리 차원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경제 활동의 사례를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나왔는데,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이건 직접 한번 좀 볼게요. 같이 보고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취업준비생 나백수 씨는 최근 입사시험에 낙방한 후 스트레스도 풀 겸 영화를 유료로 내려받아 보면서 피자를 배달시켜 먹었다. 이 모습을 그의 어머니는 속이 상해 잔소리를 하셨고, 이에 나백수 씨는 자신이 경제활동 중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 나백수 씨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죠?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누가 무엇을 그리고 어떤 것을 뭐 했느냐, 이거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누가는 경제 주체고, 무엇은 경제 객체고, 그리고 어떤 경제 활동을 했느냐, 이것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일단 누구는 누구예요? 여기서는 나백수 씨고, 무엇을, 영화를, 뭘 어떻게 했어요? 유료로 다운 받아 보았다. 이게 핵심이잖아. 그러면 자, 일단 여기서 이거부터 먼저 보는 게 아마 편해요. 어떻게 했나? 유료로 내려받아 보았다. 그럼 이건 뭐 생산, 분배, 소비 중에 뭐예요? 당연히 소비 행위예요. 소비. 그죠? 일단 체크하고. 그러면 앞으로 가서 이거는 고민할 게 없어요. 소비의 주체는 무조건 가게죠. 얘가 사람이 이름이든 어떤 집단이 나왔든지 간에 무조건 소비 행위의 주체는 가게야. 가게. 그죠? 자, 그러면 무엇을이라고 하는 경제 객체예요. 뭐를 뭔가 영화라고 하는, 이 영화라고 하는 거는 재화입니까? 서비스입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게, 서비스, 소비 이렇게 체킹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빨리 풀어보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건 한번 빨리 한번 뭐 틀려도 좋아요. 그죠?
연습할 땐 틀려도 됩니다. 실전에서 안 틀리면 되니까. 그죠? 빨리 풀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같이. 운송업자 이 씨는 농촌에서 생산한 배추를 도시의 시장으로 운송하였다 그랬어요. 자, 일단 운송업자 이 씨가 배추 운송이라는 걸 했고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농촌에서 도시로 트럭을 이용해서 운송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무슨 활동이냐? 운송업자가 운송을 하는 이런 활동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생산활동이에요. 그죠? 그 생산활동을 담당한 주체는 가게, 기업, 정부 중에 누구에 당연히 기업 입장이 되는 거예요. 뭐 개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얘 뭐 가게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생산활동의 주체는 무조건 기업이니까 이렇게 체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예요. 뭘 생산하느냐를 묻는 거거든. 여기서 여러분들은 배추만 생각해가지고 뭐 당연히 배추, 재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배추를 생산한 게 아니죠. 배추를 운송한 거예요. 배추를 생산한 건 농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운송 서비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서비스 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서비스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비사가 자동차를 수리하였다. 수리하는 활동, 돈 벌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당연히 생산활동.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생산활동의 주체는 기업이야. 기업. 여기서 얘가 자동차를 생산한 게 아니고 서비스라고 하는 것, 수리라고 하는 것을 창출해낸 거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서비스예요. 그죠? 이해하시죠? 민우는 자신이 운영하는 냉면집에서 사용할 배달 전용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고 해서 소비가 아니고, 그죠? 냉면집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구입한 거니까 일단 생산활동이야. 그 생산활동의 주체는 당연히 기업이다. 그럼 여기서 오토바이를 산 거기 때문에 오토바이 자체는 재화예요. 그쵸? 이해하시죠? 그 다음, 보고서는 중간고사 대비를 위해 유료인강을 수강하였다 그랬어요. 자, 유료인강을 어쨌든 수료했으면 소비활동이고, 소비활동의 주체는 당연히 가게가 되고요. 그죠? 이 인터넷 강의는 사실은 서비스죠.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제시기는 1년 동안 저축하여 이자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이자를 받았다? 그럼 분배활동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분배활동은 받은 사람이니까 이거는 가게가 되겠죠. 그죠? 만약에 어떤 사업주가 분배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기업의 입장이 되겠지만 여기서 분배를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시기는 가게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례가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이 경제 주체는 뭐고 객체는 뭐고 어떤 경제 활동이냐를 한번 잘 분석할 수 있는 훈련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이거 교재 6쪽에 13번 문제 빨리 풀어보세요. 대부분들 보면요, 이렇게 문제 풀으라고 그럴 때 잘 안 풀고, EBS 강의를 여러분들 들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습복습 철저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듣기만 해. 그쵸? 야, 근데 들을 때는 다 할 것 같거든요. 그죠? 너무 쉬워 보이고, 뭐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혼자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와, 이거 모든 거 다 알고 있네. 이러다가 이제 100점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괜한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려면 막히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듣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주장장.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 듣기만 하니까 그런데 자, 이제 보겠습니다. 갑은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이제 직접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기억은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았다. 일하는 것은 생산활동이겠고요. 이거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분배활동. 기억은 생산료를 제공하여 받는 활동이다. 분배활동이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맞는 표현이겠고, 니은은
식료품을 구입해서 가족이 먹을 식료품, 그러니까 요것만 딱 보고서 빨리 판단하면 안 되고 앞에 무슨 목적이냐, 가족이 먹을 식료품을 구입한 거니까 소비 활동이에요. 그죠? 소비 행위예요. 그죠? 그 소비의 목적은 여기 나오죠. 만족이란 표현 대신에 이 효용국 대화를 추구한다 나왔습니다. 그죠? 답은 일단 나왔네요. 디귿은 미음과 달리, 디귿은 미음과 달리. 자, 디귿 트럭을 구입한 거, 식료품 구입한 거 다 구입이긴 하지만 결국 뭐 때문이야? 창업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서 구입한 거니까 이건 다 생산 활동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달리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일단 틀리고요. 리을은 예금 이자로, 이것은 생산물 시장에서 화폐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이제 그 민간 경제의 흐름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예금 이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해주냐면 생산 요소, 즉 여러분들 자본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게 바로 이 이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물 시장이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건 나중에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아마 보게 될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그 답은 1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강의 좀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넌 언제나 잘하고 있어. 그죠? 항상 제 마음속으로 여러분들 기원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반드시 준비물, 강의용 PDF 출력물 꼭 필수, 필기도구, 여기에다가 플러스 열정과 성실함, 기타 등등 긍정적인 마인드 뭐 등등 이런 거를 같이 갖고서 수업에 임해주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희소성과 경제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래스룸에 여러분들 과제를 1강, 2강, 3강 쭉 순서대로다가 이제 그때 자료를 올립니다. 자, 그럼 거기에 직접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출결과 함께 나중에 다시 제가 그때 스티커를 붙여준다고 그랬죠?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스티커를 부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